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재미있는 사연이 왔어요. 한동안 황심소에서 암 환자 치료 또 암 환자의 심리 암 환자가 투병한다는 거, 암 환자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담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제목의 사연을 보내줬어요. 아리따운 암 환자는 관심을 끄는데 왜 암 치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또 뭐 이거는 한국에서만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받고 있는 암 치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후원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내세요 하면서 격려도 하고 참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훌륭한 방송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 중에 하나인 그 어떤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 별이라고 하는 아가씨의 그 암 투병에 대해서 언젠가 황심소에서 또 과연 이 사람의 암 치료는 진짜 적절했을까?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선생님, 진짜요? 네, 일단 MRI 상이나 CT 상으로 암이 확인이 됐으니까 조직 검사를 받으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당장 조직 검사 받죠, 그죠? 하루 정도 입원해 가지고 조직 검사, 뭐 하루 이틀 입원해가 조직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 안 하고 대개는 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조직 검사한다고 그 종양 몇 조각 떠내는 거를 수술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떼내는 것도 그것도 수술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다시 몸이 좀 나아지면 어쨌든 몸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 생체를 떼냈으니까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계속 입원하면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계속 입원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대한민국 워낙 좋은 나라라서 중증 암보험 같은 거 적용이 되면 5%밖에 안 되니까 뭐 6인실 병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몇천 원 수준으로 몇만 원 수준으로 아주 싸게 해서 참 좋기는 한데, 이게 과연 암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암 병원 비즈니스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헷갈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 조직검사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나면 의사 선생님 딱 보면 조직검사 결과 나오면 거기에 뭐 암이 뭐 어떻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제 그러면 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아닌가요 혹시? 양성이라는 건 없고요. 암은 분명히 세포로 확인되면 이거 지금 악성이고 순식간에 온몸에 옆에 장기로까지 번지게 되면 이젠 손도 못 써요. 그래도 다행인 게 수술로 떼어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면 요즘에 의료 시설이 더 좋고 이 과학이 발전해서 좋은 약도 많으니까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저가 좀 기다렸다 하면 안 될까요? 기다려서 하세요. 다음 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거 이 홈쇼핑에서 자 지금 3분 남았습니다. 3분 안에 빨리 신청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내가 당장 시간 잡아가지고 암 수술 들어가고 방사성 치료 또는 약물 치료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거의 지금 뭐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가 진짜 필요한 치료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데, 자, 근데 사람들은 왜 암 치료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에 대해서 왜 질문을 안 던지냐, 암 치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하나요? 제가 황심소 방송에서 소개했던 미국의
30년 동안 종양 외과의로 근무했던 그 라자 박사가 쏜 퍼스트 셀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치료에 있어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암치료는 진짜 말 그대로 치료가 아니라 이거는 원시 시대에 이 상황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발전이 없냐? 발전이 없는 것은 1차적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한테 암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는 내 말이 법이야! 따라! 싫으면 가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 환자는 처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통증치료제에 관심이 많은 황심소 애청자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우연히 아리따운 자궁경부암 환자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채널은 구독자 5만을 넘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고, 와, 구독자 5만을 넘었대요. 그럼 내가 차라리 나도 위암 내지는 그걸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 구독자 5만이 아니라 50만으로 황심소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아립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네요. 황심소를 많은 분들이 더 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암환자 채널로 바뀐다고 나는 안 된다. 그분의 채널을 서치하다 보니 그녀의 몸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됐다고요. 와, 이분 진짜 놀라운 분이네요. 어떤 분이냐고요? 먼저 그녀의 애명은 김셀이래요. 암세포의 그 셀, 더 셀, 퍼스트 셀, 이가 똑같은, 본인이 나는 암 환자를 대표해. 본인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의 이 이름으로 채널을 하면서 본인이 암 환자라는 정체성을 아주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녀가 애명으로 사용하는 셀은 바로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예, 더 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암세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암 환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황심소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이제 뭔가 감각이 생기셨다네요. 심지어 그녀는 이 애명과 더불어 자신의 작업 방식을 세포가 정식하는 성질을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본인의 암치료에 대한 유튜브 채널보다는 본인의 작품을 암세포에 비유해가지고 파는 지금 그 용도로도 유튜브를 활용하신다는 거네요. 훌륭하세요. 그녀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존재의 불안을 잡기 위해 나만의 정체성을 갈구하지만 언제나 진리를 찾기는 어렵다. 이분 아이디어 만빵인 분이네요. 나는 그 해답을 설정된 자에서 찾았다. 아이디어 성향이 있는 분이 리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지금 선포하네요. 왜냐하면 아이디어의 매뉴얼만 높으면 그걸 설정된 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수용될 수 있고 공감되고 공유되는 어떤 자아가 바로 진짜 나야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새로운 설정을 여러 번 시도해 오면서 나의 정체성은 혹시 무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분 리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무가 아닐까라는 거는 나의 정체성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믿고 싶고 나를 받아주는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건 오직 수년간의 반복적인 행동뿐이었다. 그래서 설정된 자아 속에 폴더를 만들었다. 현재 김셀의 자아 설정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이하 6개의 셀 시리즈를 소화하겠는가. 저 아가씨 실제 모습을 본인이 저렇게 찍었을까요? 너무 거의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상징하면서 꾸몄네요. 자아 설정 시리즈로 그녀의 그림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미지와 함께 뚜렷하게 부각되는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라는 이분의 정체성.
야, 말기라는 건 이분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고 본인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 여신의 반열에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알려주는 거고, 자궁경부암이라는 건 상당히 재밌어요. 자궁이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일부 나타내고 있지만, 자궁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에서의 자궁의 존재 이유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이를 출산한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한다, 뭐 물론 배란해가지고 하는 그 과정도 자궁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이거는 인간인 여성이 자신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킬 것이냐, 이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마음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자궁과 관련된 병, 아픔을 가진 어떤 여성들이 가진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너무 여러분들은 저 사람 신화 속에서의 이야기를 마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몸의 아픔하고 연결시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 여성분들, 또 저 주위에 이 자궁과 관련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거는 항상 여성성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야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본인은 스스로 자신의 여성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매번 생리할 때마다 거의 죽음이었대. 결혼하고도 이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랬는데, 결국에 그분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본인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어차피 남편하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또 애가 안 생기는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그냥 자궁을 아예 드러내기로 했대요. 그게 혹시 그 혹이라는 게 암으로 발전할지 몰라서. 근데 드러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더 이상 생리통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생리통이 없어진 게 돼서 너무나 만족한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잘 만들어지는 자기의 이미지라고 했을지,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노화나 출산 같은 현실적인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성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분을 예술가로 먼저 알았다기보다 말기 암 환자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 암에 걸렸고, 그것도 하필 자궁경부암이라니. 이거 완전히 소설 속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연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영화 같고 소설 같기도 해서 그녀가 어떤 작품의 주인공으로도 손색이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본인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병, 아니 환자라는 존재 자체를 마치 그림으로 또는 예술로 전환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이 돼요. 사실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겠다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저런 상상을 더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 이런 상상이 나쁜 일은 아닐까 걱정이 돼요. 아픈 사람을 두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왜 나쁜 일이라는 이런 희한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까?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나의 용도로 활용한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내 삶의 이 꿈과 희망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세뇌받듯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아픈 걸 보고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살았지 상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하는 걸 나쁜 것처럼 알게 모르게 세뇌당하시지, 이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좋은 질문이세요. 이렇게 되니 박사님이 말하시는 마음의 아픔이 자궁경부암이라는 몸의 변화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암치료 일지 동영상의 댓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댓글이 1300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댓글은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그녀를 존경한다는 글과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예요.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다는 글도 있어요. 특히 자신은 종교가 없지만 당신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글들, 그리고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글들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아픔에 비하면 나 이 삶에 있어 이 아픔이나 고통은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황신교로 또 됐다고 여러분 착각하실 텐데 절대로 아니에요. 저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왜 인간은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대상을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를 가진 걸 여신으로 만들거나 예수님으로 만들거나 부처님으로 만들면서 마치 종교적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아픔을 보려고 할까 죽음을 보려고 할까 하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한테 이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읽으며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가지는 마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 대단하시네요. 1. 착하고 아름다운 천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차마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참 재밌죠.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이거 착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여자를 위해서, 이거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어요 라고 하는 바보 같은 놈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두 번째, 당신은 나와 달라서 험없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런 고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고통을 당신이 가져갔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와, 하나는 어떤 여신과 같은 사람을 숭배하고 싶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아픔이나 문제를 잊고 싶어하는 심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연약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같이 찌질한 인간이 고통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가, 차라리 내가 다시 그 시대로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네요.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삶의 아주 담담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세 번째,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신이 있다면 분명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이런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당신의 아픔을 애도하면서 당신의 작품을 주문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종교적인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이고 영양가 있는 행동을 해주시는 분의 심리네요.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지금 암치료 받는다고 하는 예술가한테 작품을 사는 게 최고죠. 저는 왜 댓글들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예수님이 떠오른 걸까요?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래저래 사회문화적으로 세뇌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속죄양이 되었고 그 헌금을 작품 구입으로 하고 있다는 상상이 들었다면 제가 너무 엉뚱한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박사님, 이분에게 암은 처음에는 현실적인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다면 암을 진단받은 이후로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과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말기 암 환자, 여성 화가라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런 상황이 너무 역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본인이 죽음과 같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아픔이나 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을 때 저희 정체성은 해직 교수, 잘린 교수 이런 정체성을 제가 부여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해직 교수 아니야, 나는 대중심리 전문가야, 아니야, 심리 상담가야. 그래서 잘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명함을 새로 팠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심리학자 또는 심리상담가. 그래놓고 나중에는 대중심리라니까 너무 대중적이라서 싫고 그래서 그냥 심리학자, 심리상담가 이렇게 그 이름 정하는데도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암 환자에게 대해 그냥 불쌍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암 환자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그런 일인가요?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통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것, 그걸 예의가 없다. 뭐 죽은 자에 대한 예의 또는 산자에 대한 예의 같은 걸 따지면서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정해진 자리 또는 타이틀,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절대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신과 같은 존재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 구도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 그 흔적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아픈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쓰게 되는 거죠. 혹시나 그렇다고 하시면 다른 곳에 가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심소에서는 그래서 신과 같은 종교적인 권위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할수록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일단 내 자신의 마음을 잃는 데는 어떤 질문도 사실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황심소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가장 1차적인 삶의 원리라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황심소에서는 해서 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